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전세 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미흡하고요. 전세 사기도 아직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피해자 다수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어서 전세 사기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줄 때 세입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죠.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고 그 이후에 공사가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하는 전세 대출 보증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 한 70만 건이고요. 전세 금액은 100조 원에 이릅니다. 사장님,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HF에서도 전세대출 보증과 그 심사에 대해서 8월에 강화한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자료 한번 보시죠. 8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기준 강화 내용을 보면은 심사하는 선순위 채권과 새로 받는 임차 보증금 시세이 시세의 90% 이내여야 한다. 이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만을 국민들이 듣게 되면은 공사가 보증한 전세 대출은 전세 사기 문제에서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월에 발표한 전세 사기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을 보면은 잘 보시면은 보증받는 세입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팀목 대출 등 비교적 저소득층이 받는 대출들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통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로 확인한 결과 2025년 8월 발표한 전세 사기 심사 기준으로 과거의 보증서 발급 내역을 살펴보면은 약 37%만이 기준에 따라서 심사받고 나머지 약 63%는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지 아예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적용 제외 대상 자료와 같이 전세 대출 중에는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은행 재원 대출이 있고 정부가 만든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하는 기금 재원 대출이 있습니다. 이 제외된 대부분은 버팀목 대출 같이 저소득층, 청년층이 이용하는 주택 도시기금 재원 전세 대출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기금 재원 대출에는 앞선 대출이 있는지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지 전혀 심사하지 않는데 전세 사기 문제가 수년간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전세 사기의 내관을 여전히 남겨둔 것입니다. 80% 정도가 여전히 그 제외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심각한 겁니다. 예.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 중에서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10,000건에서 24년은 15,000건 수준이고 올 7월까지 9,000건 수준입니다. 사고 내역 중에 약 60%가 전세 사기 위험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 80%가 버팀목 대출 등 저소득층, 청년층이 이용하는 주택 도시기금 재원 전세 대출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슷한 현실이 확인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약 1,500명으로 확인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 버팀목 대출과 같이 정책 대출을 받는 분들이 무려 77.8%입니다. HF를 믿고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 대다수가 정책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뒤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공사가 정작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발표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각지대가 큽니다.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 또 전세 사기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하는데요. 사장님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에 이를 취약계층들한테 똑같은 선순위 요건을 적용할 경우에 아예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보증이 있으면은 좀 더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오히려 전세대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게 말이 안 되는 원인과 대책이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세를 보증받게 해서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사해서 적용을 제외해가지고 믿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80% 정도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런 현실을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증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이, 그 건물이, 그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발굴해내는 게 목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네. 그런 물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네. 방식으로 새롭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세무서하고 중구 세무서에서 이제 민간 용역업체한테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애써 주셨고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사실 캠코에서 공공자산의 이제 시설 관리 업무를 민간에 용역을 준 사업장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고용 승계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민간 용역을 기타는 시설관리 사업장하고 앞으로 이제 계획들에 대해서 그 원칙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도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세도약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세도약기금의 방향과 그런 기본적 원칙은 올바르기 때문에 잘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는 이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점에서 또 하나 한번 짚어야 될 게 있어서 하나 짚겠습니다. 새 정부의 세도학기금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원칙들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업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심 연장 관행인데요. 5년 빚쟁이를 20년, 30년 빚쟁이로 만드는 일, 이거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심이 아니라 회복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채권은 성격에 따라서 이제 5, 10년 정도가 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은 10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마음금융도 과거 채무조정 사업을 살펴보면은 약 172만 건 정도의 시효 연장 소송이 있었고요. 청구한 금액이 약 2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 상대방이었던 채무자가 한 누적 140만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받아야 할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하는 거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연장 숫자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이제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PT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최근 5년간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20년입니다. 20년 전후한 채권에 대해서 1년에 아직도 3에서 8천 건, 금액으로는 2에서 4천억 원, 그리고 시효 연장 소송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장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많게는 4천에서 13,000건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20년 정도 있는 사람들을 30년, 40년으로 이렇게 시효 연장을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세도학 기금이 7년 장기 연체자 7년 정도를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5천만 원 이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이번에 시행하면서 시효 연장 조치를 새롭게 설계해서 정말 진정한 회복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의 문제점이 있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지만 그 문제점이 중심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설계를 잘
꼼꼼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 이미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멸시효 연장 제도에 대해서 한창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 정신을 담아서 한번 개정을 했고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또 별도로 이 세도약 기금이 작동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20년, 30년 장기된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 회복 중심,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는 또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다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